여러분, 몸이 갑자기 무겁고 숨이 차는 느낌 혹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지요? 평소보다 조금만 더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 몇 개만 오르내려도 다리가 뻐근하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그런데 건강연구에서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에는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그냥 두기엔 조금은 아까운 나이입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의 혈액 검사와 생활습관 데이터를 함께 보다 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몸이 무겁다, 다리가 쑤신다 이런 분들 중에 혈관 안에 기름이 잔뜩 쌓여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고지혈증이라는 상태입니다. 피 속에 지방이 많아진 상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진 상태. 그런데 이 병은 단순히 약으로 또는 기름진 음식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이 병을 키우는 주범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연구자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혹은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끊거나 줄여야 할 음식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다리가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화면을 계속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으로 가득한 음식, 혈관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이모 어르신이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쑥하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체격도 과하지 않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다리는 자주 땡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혈액 검사를 확인해 보니 전체 콜레스테롤이 꽤 높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지질 수치가 기준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천천히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잘 안 먹어요. 삼겹살도 자주 안 먹고요. 그냥 속이 비면 허전해서 크래커, 도넛, 빵 같은 걸 조금씩 자주 먹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름 한 방울 없어 보이는 과자, 크래커, 도넛, 빵, 냉동 간식들. 이 안에 숨어 있는 지방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바삭하게 만들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름이지요. 하지만 이 지방은 우리 혈관 입장에서 보면 가장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기름입니다. 혈관 안쪽 벽에 들러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들고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는 기름입니다. 보통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일부 냉동식품, 도넛, 케이크, 튀김류, 과자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겉으로는 기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계심이 쉽게 풀립니다. 트랜스 지방은 일정량보다 적게 들어있을 경우 제로라고 적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시가 0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정말 한 방울도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자, 도넛, 바삭한 빵 같은 간식을 줄이고 직접 삶은 고구마, 삶은 감자, 소량의 견과류,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바꿔보자고요. 처음에는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정도 지난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고 무엇보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먹던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덜 무겁고
예전처럼 숨이 가쁘지 않네요. 여러분, 트랜스 지방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입으로 느껴지는 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지방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몸에 좋은 것을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 내 몸을 괴롭히는 것을 무엇부터 끊을까를 먼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혹시 집에 과자나 빵, 냉동 간식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포장 뒷면을 천천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부분 경화유, 쇼트닌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면 내 혈관을 위해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숨은 당분의 함정입니다.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름진 음식만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름진 것 잘 안 먹어요. 삼겹살도 자주 안 먹고요. 그런데도 콜레스테롤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69살 김 어르신이셨는데 달다는 음식은 즐겨 먹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이런 건 거의 안 먹는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 주스나 요거트를 자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하루 동안 드신 것을 자세히 적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진료 때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니 아침에는 100% 과일 주스, 식사 후에는 과일 맛이 나는 요거트, 간식으로는 곡물 시리얼과 건강 음료를 습관처럼 드시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건강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몸에 좋을 것 같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숨은 당분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혀로 느껴지는 달콤한 맛보다 숫자로 표시되는 당분의 양이 훨씬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당분이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성지방까지 함께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중성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혈관벽에 부담을 주고 심장에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고지혈증에서는 콜레스테롤만큼이나 중요한 지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분 섭취가 많은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중성지방 수치는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분이 단순히 당뇨의 문제가 아니라 지질 대사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일 주스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마시는 것보다 씹어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여러 개 분량의 당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과 한 개를 그대로 먹으면 섬유질과 함께 들어와 혈당과 중성지방이 더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둘째, 요거트는 단맛이 나는 제품 대신 당을 넣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에 직접 견과류나 블루베리, 바나나 조각을 조금 넣어 드시면 당분은 확 줄이고 포만감은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시리얼이나 건강 음료를 선택하실 때도 포장지에 적힌 당류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숫자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에는 모든 과일 주스를 끊고 하루에 과일을 통째로 한 개만, 그리고 요거트도 딸기 맛에서 플레인으로 바꾸셨습니다. 2달 뒤 검사에서는 중성지방이 뚜렷하게 내려갔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 것을 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숨어있는 당이 내 몸으로 들어오고 있었네요.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은 기름만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숨은 당분까지 함께 관리해야 비로소 혈관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눈에 달콤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분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식탁 위의 숫자를 한 번쯤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삼겹살, 갈비, 차돌박이 같은 고지방 육류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밥은 줄여도 고기는 못 줄이겠다고요. 식탁에 고기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요. 그 어르신의 혈액 검사를 보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모두 높았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삼겹살, 갈비, 차돌박이, 양념된 고기를 일주일 내내 거의 매 끼니마다 드시다시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어떤 부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입니다. 삼겹살, 갈비, 차돌박이처럼 지방이 눈에 보이게 하얗게 껴있는 부위에는 포화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 안쪽 벽에 기름대를 쌓이게 만들어 혈관을 점점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심장과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60살, 70살 이후에는 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고기를 드시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더 빨리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고기의 양과 횟수를 줄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매 끼마다 고기를 드셨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 드셨다면 한두 번으로 줄이는 식으로 단계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둘째, 기름이 많은 부위에서 기름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위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겹살 대신 목살, 안심, 살코기 위주의 부위, 닭고기라면 껍질을 벗긴 가슴살처럼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양념된 고기, 갈비, 불고기처럼 설탕과 기름이 함께 들어있는 고기는 기름과 당분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가능하면 소금과 후추만 살짝 뿌린 구이 또는 찐 요리, 삶은 요리로 방향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한 어르신은 고기를 일주일에 서너 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이고 한 번 먹을 때도 예전보다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단백질은 두부, 콩, 생선으로 채웠습니다. 2달 조금 넘게 지난 뒤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삼겹살 냄새만 맡아도 침이 돌았는데 요즘은 생선구이가 더 끌립니다. 입맛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것이지요. 넷째, 곰탕, 설렁탕, 갈비탕 같은 기름진 국물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지면 따뜻한 국물 생각이 절로 납니다. 진하게 우려낸 곰탕 한 그릇, 깊은 맛나는 설렁탕, 갈비가 푹 삶아진 갈비탕에 밥 한 숟가락 말아 김치를 얹어 먹으면 속이 든든하지요. 그런데 이런 음식이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곰탕, 설렁탕, 갈비탕은 뼈와 고기를 오래 끓여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화지방이 국물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윗면에 떠있는 기름만 보고 걷어냈으니 괜찮겠지 하시지만 이미 상당량의 지방은 국물 안으로 스며든 상태입니다. 국물을 거의 다 드시는 분들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기름과 소금이 동시에 많이 들어오면 혈관 건강에는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들께는 기름진 국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을 끓인 다음 위에 뜬 기름을 최대한 걷어내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굳은 기름을 한 번 더 걷어낸 뒤 데워서 드시는 것. 식사를 하실 때에는 국물을 반 이상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는 미역국, 국어국, 된장국처럼 기름을 거의 쓰지 않는 맑은 국으로 식탁의 중심을 옮겨가는 것.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사골국과 곰탕, 갈비탕을 드시다시피 하셨는데 국물 양을 줄이고 기름을 걷어내는 습관, 맑은 국을 선택하는 습관으로 바꾸신 뒤 몇 달이 지나자 중성 지방이 뚜렷하게 내려갔습니다.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줄었고
무엇보다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진 국물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우리를 자꾸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지방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국물을 한두 숟가락 줄여보는 것, 기름을 한 번 더 걷어내보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서서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버터 한 조각, 치즈 한 장 같은 포화지방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음식도 많이 안 먹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고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니 억울하다고요. 그럴 때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침 식탁에 버터를 바른 빵, 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 크림이 든 수프, 진한 우유와 아이스크림처럼 포화지방이 많이 든 유제품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제품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들어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버터, 치즈, 전지 우유, 생크림, 크림 수프, 아이스크림처럼 진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유제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혈관 안쪽에 기름대를 쌓이게 만들어 혈류 흐름을 방해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피의 길이 막히기 쉬워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버터 한 조각쯤이야, 치즈 한 장쯤이야, 크림 수프 한 그릇쯤이야. 이렇게 매일 먹다 보면 그 적은 양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첫째,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거나 아보카도, 삶은 달걀을 빵 위에 올려 먹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둘째, 매일 먹는 치즈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줄이고 가능하면 지방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우유는 전지 우유보다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를 선택하시고 커피에는 우유와 크림 대신 식물성 음료를 조금 넣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버터를 듬뿍 바른 빵을 드시고 치즈가 들어간 빵과 크림 수프를 좋아하셨습니다. 식단을 함께 점검하면서 버터를 줄이고 올리브유와 토마토, 삶은 달걀을 활용한 식사로 바꾸셨습니다. 치즈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2달 정도 지나 다시 수치를 확인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안정적으로 내려갔고 얼굴빛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께서 이제는 예전처럼 진한 버터 맛이 오히려 느끼하게 느껴진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습관은 생각보다 금방 바뀝니다. 다만 익숙했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고지혈증이 있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 5가지의 핵심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 간식, 숨은 당분이 많은 가공 음료와 식품, 지방이 많은 육류, 기름진 국물, 포화지방이 많은 유제품. 이 5가지만 줄여도 여러분 혈관 속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먹는 것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고지혈증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먹는 것이 혈액을 바꾼다면 움직이는 것은 혈액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이제 운동 이야기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고지혈증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조금 숨이 차지만 힘에 부치지는 않는 정도로 몸을 계속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 천천히 하는 수영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운동은 심장을 천천히 단련시키고 혈액을 전신으로 고르게 흘러가게 도와줍니다. 중성 지방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기는 하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집 앞을 10분만 걷는다. 내일부터는 15분, 다음 주에는 20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둘째, 근육을 깨우는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이 쓰는 에너지 양도 적어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더 쉽게 쌓입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무릎이 땡기고 먼 거리는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앉기, 벽에 손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물병이나 생수통을 들고 팔을 올렸다 내리기. 이런 동작도 아주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나 3일 정도 하루에 15분만 투자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팔과 배 근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육이 늘면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더 잘 쓰기 시작하고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서서히 안정됩니다. 셋째,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고지혈증 관리라고 하면 식단과 유산소 운동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굳어있으면 혈액이 흐르는 통로도 함께 경직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어깨와 허리, 무릎이 뻣뻣해지고 혈액의 순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몸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길게 기지개를 켜는 것, 의자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보는 것, 벽을 짚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늘려보는 것. 이런 쉬운 동작들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숨을 깊게 쉬면서 천천히 해보셨으면 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허리 통증이 줄고 밤에 다리가 덜 쑤시고 잠도 조금 더 깊게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이라는 이름은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지금부터의 선택과 실천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트랜스 지방, 숨은 당분, 고지방 육류, 기름진 국물, 포화지방 유제품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조금씩만 더해준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한 가지를 줄이는 것, 오늘 10분만이라도 더 걷는 것, 잠들기 전 5분만 몸을 늘려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바꿉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생각보다 깊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혈관을 먼저 생각하는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숨을, 여러분의 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남겨주시고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가족,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을 되살리고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생활습관과 과학의 이야기를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